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우주 이야기를 읽어주는 우주 아줌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태양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태양계의 행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대장별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천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행성이라고 불러요. 행성은 항성,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별을 돌고 있는 천체를 말해요. 천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말해요. 항성, 행성, 위성, 해성 등등 모든 것들이 천체랍니다. 태양계 마을에 살고 있는 행성은 총 8개가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죠. 암석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그리고 얼음 행성인 천왕성, 해왕성이 있어요. 행성은 스스로 동그란 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중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의 모습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거나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진 천체는 행성이 아닌 소행성이라고 돼요. 암석 행성은 행성 표면이 우리 지구처럼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을 말해요. 지구처럼 땅에 있는 거면 거기에도 생명이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쉽게도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서 아직까지 발견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뿐이에요. 그럼 왜 다른 행성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오늘은 태양계의 8개의 행성 중에서 암석 행성, 그 중에서도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원래는 태양계의 8개 행성 이야기를 하나로 다뤄보고 싶었는데 아니 글쎄 수성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행성인 거 있죠? 그래서 수성 단독 주인공으로 다뤄보았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행성, 수성이에요. 수성이 태양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장 뜨겁겠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수성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겠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땡! 틀렸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수성이 아니라 금성입니다. 수성이 가장 가까운데 가장 뜨거운 별이 아닌 이유는 금성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금성편도 기대해주세요.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내내 뜨겁진 않아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아주 뜨겁고 태양의 반대쪽은 아주 차갑기 때문이죠. 수성이 가장 뜨거울 때는 40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 18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는 좀 어렵겠죠? 수성은 아주 작아서 지구의 위성인 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예요. 생긴 것도 달과 비슷하답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어서 날아오는 소행성 같은 것들의 공격을 그대로 맞아버리기 때문에 달처럼 크레이터가 많은 것이죠. 46억 년 전부터 38억 년 전까지 수성 표면에 해성, 소행성이 충돌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을 초기 대폭격기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수성은 전체적으로 폭격을 받아서 충돌구가 급격히 늘어났죠. 수성에는 크레이터 말고도 산, 평지, 절벽, 계곡 등 여러 지형도 존재해요. 그리고 수성에는 얼음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성에 어떻게 얼음이 존재할까요? 수성은 태양이 닿지 않는 극지방이 있고 거기엔 햇빛이 잘 닿지 않아요. 다량의 수분을 가진 해성이 수성의 극지방에 충돌하고 그 물이 얼음이 되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지구의 중력을 100%라고 생각했을 때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37.7%밖에 안 돼요. 지구의 100kg인 사람이 수성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겨우 37.7kg밖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벼워지는 마법을 보여주는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보긴 어렵지만 수성은 마치 혜성처럼 꼬리도 있어요. 수성의 얇은 대기, 태양과 가까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양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수성의 얇은 대기의 조금씩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면서 노란색의 꼬리가 생긴 거예요. 자전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하는데요. 밤과 낮이 발생하는 이유죠.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혼자 도는 것을 자전,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지구의 자전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인 거고, 지구의 공전주기, 즉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의 1년이 365일인 거죠. 수성의 자전은 매우 느려서 수성의 자전 주기는 지구의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58일 정도예요. 자전 주기가 길다는 것은 하루가 매우 길다는 뜻이겠죠? 수성의 공전 주기, 그러니까 수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건 88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수성의 특이한 점은 수성이 2바퀴 공전하는 동안 3바퀴의 자전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수성이 태양을 2바퀴 도는 동안 수성 혼자서는 3바퀴를 돈다는 것이에요. 이 특이한 수성의 주기 때문에 수성에서는 태양이 지구처럼 날마다 뜨지를 않아요. 지구의 날수로 수성의 하루를 계산하면 수성의 낮과 밤, 즉 하루는 놀랍게도 176일이나 된답니다.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이해해 볼까요? 수성은 행성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빠르게 한 바퀴 태양을 도는데 88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수성 혼자서 도는 건 아주 느려서 혼자 한 바퀴를 빙글 도는데 58일이나 걸리죠. 혼자서 빙글빙글 하는 건 느리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달리게 하는 건 가장 빠르죠. 수성의 1년은 아주 빠르고 수성의 하루는 아주 느려서 수성에서의 낮과 밤, 수성의 하루는 176일이나 걸립니다. 수성은 태양과 가까이 있어서 너무 밝은 태양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해질 무렵의 서쪽 하늘, 해 뜨기 직전의 동쪽 하늘에서 수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성을 관측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수성에는 지금까지 2번의 탐사선이 수성을 조사하러 갔어요. 메리너와 메신저라는 이름의 2개의 탐사선인데요. 2018년에 또 하나의 탐사선이 수성을 조사하러 출발했어요. 2025년에 수성의 궤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수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걸 아는데 왜 또 탐사선을 보내서 탐사를 하는 걸까요? 수성을 향해 가고 있는 3번째 탐사선의 이름은 베피콜롬보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덜 탐사가 된 수성을 향한 7년짜리 미션이죠. 수성은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탐사선이 태양열에 망가질 수도 있고 태양에 엄청난 중력이 있기 때문에 탐사선이 수성의 주위를 도는 궤도로 회전하기 위해 탐사선의 속도를 늦춰야 돼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수성은 수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의 달 같은 위성이 없는데요. 위성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수성에는 위성도 못 버티는데 탐사선이 수성 옆에 딱 붙어 있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수성이 태양을 너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도 특히나 수성을 탐사하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수성을 탐사할 어려운 임무를 맡아서 지금 베피콜롬보가 수성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겠죠. 탐사선이 무사히 수성의 궤도, 즉 수성이 태양을 도는 길에 붙어서 우리가 수성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그날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성에는 왜 생명체가 살 수 없는지, 수성은 도대체 어떤 행성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수성은 태양의 첫 번째 행성이라는 것 말고도 신기한 내용들이 아주 많았죠? 여러분은 수성의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태양계의 가장 작고 귀엽지만
또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신기한 행성 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주아줌마는 다른 행성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만나요.